해볼까TV. 안녕하세요. 해볼까TV의 복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OS 세콰이어 15의 주요 업데이트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14에서 15로 넘어온 만큼 꽤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아이폰 밀러링, 윈도우 타일링, 메시지와 메모 등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아이폰 미러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콰이어로 업데이트를 하면 도크에 아이폰 미러링이 자동 생성됩니다. 실행하면 아이폰의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 업데이트를 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폰의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서 업데이트 후에 다시 실행하면 되는데요. 한번 업데이트하면 iOS 17.7로 업데이트되고 최신 버전이라고 표시됩니다. 아래쪽을 보면 iOS 18로 업데이트가 보이죠? 세콰이어에서 아이폰 미러링을 하려면 아이폰을 iOS 18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번 iOS 18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능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18 업데이트를 마쳤다면 업데이트 안내창에 간략한 업데이트 내용이 뜹니다. 계속 클릭. 아이폰이 잠금 상태에 있다면 잠금 해제를 해줍니다. 알림 허용을 하면 미러링 사용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고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미러링이 되는데요. 미러링이 잠겨 있을 경우에 맥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면 연결됩니다. 그런데 아이폰 사용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연결이 되지 않죠? 아이폰이 사용 중일 경우엔 미러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을 잠금 상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미러링이 됩니다. 접근 로그인에 대한 알림창이 뜨고 두 개의 버튼이 보이죠? 자동으로 인증을 선택하면 미러링 시 자동으로 연결되고 매번 묻기를 선택하면 미러링 할 때마다 맥 사용자 암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저는 자동으로 인증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폰을 만지지 않아도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크로 내렸다가 언제든 아이폰이 필요할 때 아이폰 미러링을 클릭하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쁜 업무 중에 아이폰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료 이동이 안 돼서 자료 이동은 여전히 에어드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에어드롭의 인터페이스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의 방사형 배경은 사라지고 깔끔한 화면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이폰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쪽에서 원하는 기기의 에어드롭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폴더로 바로 전송됩니다. 맥에서 아이폰으로 전송할 때는 파일을 드래그해서 아이폰 아이콘에 드롭하면 바로 전송되고요. 윈도우 타일링은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할 때 깔끔하게 창을 정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세콰이어에서는 이동 및 크기 조절 외에 채우기 및 정렬이 추가되었는데요. 여기 4분할 정렬은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분할로 배치한 후 크게 보고 싶은 창을 원하는 채우기 및 크기로 쉽게 전환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창을 열고 작업하고 싶다면 다시 4분할 정렬을 한 후 원하는 창을 원하는 배치로 쉽게 변경한 후 작업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사파리보다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젠 사파리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신박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여기 이 아이콘입니다. 클릭해보면 방해 요소 가리기라고 보이죠? 이 기능은 웹서핑을 하다 보면 광고 배너 혹은 불필요한 문구로 인해 화면이 좀 어지럽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방해 요소 가리기를 클릭한 후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이렇게 각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클릭하여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술처럼요.
원하는 부분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화면 캡처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완료를 누르면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아이콘을 눌러서 몇 개의 방해 요소를 가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가려진 항목 표시를 클릭하면 원래의 화면으로 되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을 볼까요? 요즘은 이렇게 전체 화면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웹페이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가시성이 떨어지고 스크롤을 많이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읽기 도구 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문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읽기 편한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테마에서 배경색을 선택하여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서체를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읽기 도구 가리기를 선택하면 원래 웹페이지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 기능은 웹페이지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기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동영상이 있는 웹페이지의 경우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방해 요소 가리기가 있고 그 아래를 보면 앞에서 본 웹페이지에는 없었던 비디오 뷰어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기본 비디오 뷰어로 설정된 뷰어가 실행되고 영상을 큰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콰이어 업데이트로 별도의 암호관리 앱이 설치되어 암호관리가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서 등록되어 있는 암호를 검색하고 보안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암호 위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암호 확인이 가능하고 보안 경고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면 암호 변경을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를 열고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사용자와 암호를 수정할 수도 있고 QR코드 설정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패스키, 코드, 와이파이, 보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그룹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 앱 메뉴에서 암호 설정을 열고 메뉴 막대에서 암호 보기에 체크하면 메뉴 막대에 생성된 아이콘을 눌러서 암호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 웹페이지를 열고 메뉴 막대의 암호를 열면 상위에 쿠팡이 보이죠? 선택하여 사용자와 암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앱에도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한 후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중에 보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으로 메시지의 전송 일자와 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원하는 기간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문장을 선택한 후 굵게, 기울어지게 등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다양한 텍스트 효과로 재미있는 움직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모지에도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좀 더 눈에 띄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메모 기능도 업데이트됐습니다. 음성을 녹음하여 메모에 추가할 수 있어서 텍스트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 또는 음악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 연상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37 더하기 23 나누기 2라고 표기한 후 뒤에 리퀄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된 답이 표시됩니다. 또한 이렇게 각각의 구분명 리퀄 가격으로 적은 후 구분명을 이용하여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원하는 문장을 선택한 후 색으로 표현할 수 있고 머리말로 지정하면 긴 글을 접어서 간략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저장 장치를 포맷하고 지우기 하려면 디스크 유틸리티를 열어야만 했는데요. 세콰이어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장 장치를 마우스 우클릭한 후 디스크 지우기를 클릭하면 디스크 지우기 창이 뜨고 이곳에서 아주 쉽게 원하는 포맷을 설정하고 지우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설정, 배경화면, 페이스타임, 지도, 사진 앱에서도 작고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막 업데이트된 내용들이라서 위의 기능들은 좀 더 사용해 본 후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정 부분은 시리즈물로 심도 있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어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복가였습니다. 해볼까TV. 다음에 또 봐요.